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 보호자의 잘못일까요? 오늘은 반려견의 분리불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분리불안은 보호자와 떨어져 혼자 있을 때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해하는 증상입니다. 동물 행동학자인 패트리샤 맥코넬 박사에 따르면 강아지의 마음이 어떨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는 공황 발작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반려견의 분리불안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처음 기술한 시기는 1970년대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분리불안으로 비롯된 행동들을 복종 문제나 개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은 결과라고 인식하였는데요. 룬드와 요르겐센의 1999년 출판물에서 처음으로 분리불안을 가진 20마리 개에 대해 비디오를 이용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통해 이상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좌절과 두려움이라고 언급했죠. 그렇다면 분리불안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분리불안의 증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단순히 강아지가 짖고 하울링을 반복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밥을 먹지 않거나 집안의 물건을 물어뜯고 대소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본인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 것도 분리불안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진행되었던 분리불안에 대한 설문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리불안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논문에 따르면 분리불안의 주된 원인은 보호자에 대한 과도한 애착, 부모견과의 지나치게 이른 분리와 같은 부정적인 초기 경험, 혼자 남았을 때 겪었던 외상적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나 갑작스러운 변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도 분리불안의 원인 중 하나이며 실제로 보호소에 머물렀던 반려견은 분리불안이 생기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반려견들은 보호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헤어지면 매우 괴로워하고 보호자가 다시 돌아와도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분리불안을 겪는 것에 보호자가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분리불안은 보호자와 지나치게 붙어 있거나 보호자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과도한 애착은 분리불안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 행해졌던 실험을 담은 논문에 따르면 애착과 애정은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강아지가 그렇지 않은 강아지와 비교하여 보호자에게 더 높은 애정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표본이 헝가리에 보고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독일의 경우 애정이 높은 반려견이 더 자주 분리불안을 보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가 진행될 경우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양육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분리의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는데요. 이는 반려견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반려견들은 보호자를 자신의 안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안정한 자신의 공간 중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보호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거나 기존의 사회화 훈련을 받은 반려견의 경우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발생률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성격도 반려견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특히 회피형 성격을 갖고 있는 보호자의 반려견은 더 높은 확률로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었다는 독일과 헝가리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피형 성향의 보호자들은 반려견과의 친밀한 접촉, 친밀감과 애정을 본인의 상황에 따라 피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반려견은 보호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며 보호자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참고한 논문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실험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려견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분리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분리불안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절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문 내용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무관심은 오히려 반려견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불안으로 걱정되는 반려견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만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훈련이 바로 캔넬 훈련입니다. 반려견이 본인의 집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려견이 본인만의 공간에 있을 때는 그 어떠한 트라우마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을 저질러 혼을 내고 있을 때 급하게 집으로 도망가 숨는다면 그 즉시 혼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혼이 나게 되면
이미 집 안을 안전한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던 아이들도 확실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호자가 집을 비웠다 돌아오면 흥분하며 달려들어 얼마나 보호자를 기다렸는지 표현하는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받아주며 흥분감을 고양시키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더라도 평소와 같은 분위기와 행동으로 반려견을 진정시킨 뒤 간식이나 장난감을 이용해 기다린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복귀하는 것은 흥분할 일이 아니며 신나는 일은 본인이 진정된 뒤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호자가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진 훈련 방법 중 하나로 천천히 반려견이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분에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며 혼자 있는 시간을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언제든 보호자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운동을 통해 집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에서는 적절한 운동 시간은 반려견의 분리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리불안 해결 방법을 실행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리불안은 단기간에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절대 반려견을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직접 실행하기에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을 이용하거나 강아지 유치원이나 호텔을 이용해 혼자 남겨지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분리불안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과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